다들 충분하다고 여길 때 스스로를 더 한다. 이게 멘탈이야. 처음에 멘탈 아무것도 없어. 뭘 할 줄 모르겠어. 자, 멘탈 쌓았어. 멘탈 2개 쌓았어. 멘탈 3개 쌓았어. 멘탈을 4일째 쌓았어. 멘탈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얼마나 큰 힘으로 훅 밀고 나가겠습니까? 멘탈도 쌓아지는 거네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참, 이 악착같이 무엇인가 해낸다는 거 힘든 일이죠. 여러분은 정말 묻고 싶어요. 무엇인가 내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좀 높은 차원에서의 꿈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강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꿈이요. 그리고 그 꿈 바로 밑에는 보다 현실적인 버킷리스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디 가보기, 뭐 해보기 이런 차원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매일매일 싸우게 되는 투두리스트가 있어요. 하루에 책 10장씩 읽기 뭐 이런 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해내는 사람이 누구? 나라는 사람이 이걸 해내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내는 사람은 과연 내 팔일까요? 내 머리일까요? 내 다리일까요? 아니면 내 멘탈일까요? 사실 이거를 하다가 슬럼프 되게 많이 옵니다. 해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은 왠지 책 읽기가 싫어. 오늘은 왠지 영어 공부하기가 싫어. 하기 싫어. 이 하기 싫다라는 것, 이게 두 멘탈이 싸우는 거예요. 자, 이 멘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어떤 거냐, 무엇을 해내는, 끝까지 해내는 정신, 그 멘탈.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굉장히 유명한 멘탈 코치입니다. 불스, 그 농구팀에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들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당신들 옆에서 코칭해 줄 수 있다. 당신들의 문제는 멘탈이다. 해내는 힘이다. 막 이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다 거절당했고 결국 마이클 조던이 면접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약 30일 동안 마이클 조던을 코칭하면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고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기까지 약 15년 동안 전담 트레이너, 멘탈 트레이너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미국 스포츠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바로 팀 그로버입니다. 팀 그로버. 멘탈을 트레이닝하는 코치가 있다는 걸 이 책을 보면서 미국은 이런 직업이 있구나도 알게 됐는데 이런 직업이 진짜 있으면 좋겠어요. 멘탈 트레이닝 코치. 와, 근데 이거는 보통 독한 사람 아니면 못 하겠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하기 싫어요. 몸이 아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 막 이래야 되니까 이거 보통 멘탈 같지 안 그러면 이거 못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스포츠계 선수들에게, 특히 스포츠계 선수들은 자신의 많은 그 슬럼프와 싸워야 되고 작은 좌절과도 싸워야 되고 몸이 아파서 찢어질 것 같은데 더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된 것 같은데 또 하고 다 된 것 같은데 더 해야 되는 그 강한 멘탈을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멘탈이라고 하는 게 혼자 잡고 가는 게 엄청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무엇인가 혼자 이뤄낸다는 거.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꿈을 이루고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투두리스트조차, 내가 오늘 해야 될 투두리스트를 10개를 적어놓고 그중에 2가지도 못 이루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나의 멘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팀 그로버가 어떻게 지난 세월 그 많은 선수들의 멘탈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비법이 쓰여 있는 게 여러분 이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 그러니까 이 모든 선수들의 성장 과정, 비법, 그 멘탈의 비법에 대해서 쓰여 있는 책인데요. 저 이 책 되게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멘탈 약한 사람은 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야, 이 영화 되게 무서워. 너 있잖아, 너 멘탈 약하면 보면 안 돼. 맞아, 이것처럼 이 책 대박세. 이거 대박세거든. 그러니까 막 멘탈 약한 애들은 왜 이 책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진짜? 근데 멘탈 약한 사람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책은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반복적으로 구매했지만 그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됐던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지는 사람, 그리고 또 왜 자기를 쉽게 용서하는 사람 있죠. 야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야 이만하면 됐지. 그것도 문제네. 그쵸? 그 다음에 실패가 두려워서 행동을 주저하는 사람, 이것도 많이 해당되네요. 그리고 변화를 원하지만 늘 안전지대에 머무는 사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야 그 운으로 되는 거야, 운으로 뭐 된다고 해? 뭐 이렇게 야 뭐 그 된다고 해보는 것도 웃기고 해본다고 된다고 믿는 것도 웃기고 그거 있잖아 다 야 운이야, 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 책이 꼭 필요합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재능을 뛰어넘는 악착 같은 멘탈의 힘, 멘탈리티입니다. 자,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써 있어요. 지금 당장 소파에서, 당신이 앉은 의자에서 궁둥이를 떼는데 온갖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불편함에 익숙해져라. 아니면 그냥 딴 데 가서 실패나 하든지. 내가 왜 멘탈이 세야 된다 그런지. 자, 이 책은 정말 이렇게 새해 되게 필요한 책일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이 책이 대단하네요. 10년 동안은 스테디셀러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표를 이루는 멘탈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를 13가지의 특성으로 이 책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 끝까지 해보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 이름이 좀 다릅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불굴의 승무사, 클리너라고 부르고요. 그냥 쿨러는 좋은 인재고요. 클로저는 탁월한 인재입니다. 좋은 인재, 탁월한 인재 다 있을 수 있지만 클리너, 불굴의 끝까지 해내는 승무사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을 클리너로 만들기 위한 책입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3가지 특성 중에서 1. 클리너들은, 끝까지 해내는 멘탈이 강한 클리너들은 다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길 때 스스로를 더 채찍질을 한답니다. 이게 보통 하는 게 아닌데, 다들 그만하면 됐지 않아. 근데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의 나를 원한다는 거죠. 더 높은 차원의 나를.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더 높은 차원의 나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놀라운 재능을 타고났지만 아무 데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재능을 타고났어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싶으면 이내 다른 사람을 탓한다. 자신의 재능은 부족함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꽤 잘하는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 수준을 넘어설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도 일이 잘 안 풀리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군요. 왜냐하면 내 재능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건 뭐예요? 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하는 정도로, 이게 더 아주 잘하는 정도로 넘어서려면 이것이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자, 할 일을 해라. 당신은 날마다 스스로 원치 않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된다. 우리는 일상에 대한 무감각, 게으름, 두려움을 떨쳐내고 불편함을 향해서 몸을 던져야 된다. 그래야 클리너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하기 싫은 일이 오늘의 2배가 될 테고 모레는 3배가 되고 그 다음은 4배, 5배로 불어날 것이다. 그러다가 눈 깜짝하는 사이에는 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지. 해야 될 일을, 내가 정해놓은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 안 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해야 될 일들이 2배, 3배, 5배 늦게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죠.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멘탈이 흔들린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74페이지에 나온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매일매일 습관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 안 게 뭐냐면 멘탈은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니라 멘탈은 쌓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74페이지에 느꼈어요. 사실 제가 요새 영어 공부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씩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벌써 이제 한 누적 10일째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10일을 쌓아가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미룬 게 없잖아요. 내가 계획한 영어 공부를. 근데 밀어놓지 않았거든요. 미루지 않고 체킹해가면서 영어 공부를 계속하니까 뭐냐면 내일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더 강해지고 또 뭐냐면 꽤 잘하는 게 아니라 더 그보다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자꾸만 계획을 하는 거예요. 멘탈이 강해져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뭐일까요? 첫째 날 내가 그걸 해내서 내 멘탈을 쌓은 거죠. 두 번째는 멘탈이, 그러니까 내가 쌓은 멘탈 위에, 해냈다라는 멘탈 위에 두 번째 멘탈이 쌓아졌는데 이 두 번째 멘탈이 강하니까 어때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하게 돼. 야, 더 해. 그러니까 처음에 멘탈이 되게 약한 상태에서 나한테 뭔가 요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못 해낼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한 3일째 해냈어. 그럼 어때요? 멘탈이 하나, 둘, 세 겹이 쌓였잖아요. 야, 더 해. 더 해. 더 해. 더 해.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책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럴 것 같네요. 진짜 그거네요. 이게 멘탈이야. 처음에 멘탈 아무것도 없어. 뭘 할 줄 모르겠어. 자, 멘탈 쌓았어. 자, 하나. 그럼 얘가 야, 그 다음 가면 어떠니? 멘탈 2개 쌓았어. 멘탈 3개 쌓았어. 멘탈을 4일째 쌓았어. 멘탈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얼마나 큰 힘으로 훅 밀고 나가겠습니까? 멘탈도 쌓아지는 거네요. 한 번에 강화되는 것이 아니네요. 자, 그래서 다들 이만하다고 충분하다고 여길 때 스스로를 더 채찍질한다. 그냥 채찍질만 하는 게 아니라 멘탈이 쌓여져 가니까 채찍질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 책을 읽다가 보면은 멘탈을 강화시키는 자기 나름대로 내 목표, 여러분 각자 목표가 다 있으시잖아요.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운동선수를 주로 코칭을 했는데 운동선수가 대부분 어때요? 결과가 분명히 나죠. 다음 시합 뭐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분명히 내는 사람들에게 멘탈을 계속 강화시켜서 그 멘탈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수행하게 하고 그 수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수행하게 해서 완전히 저기 another 레벨을 만들어준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몰입 상태로 빠져들어서 모든 소음을 차단한다. 몰입 상태로 빠져들어 모든 소음을 차단한다. 이 소음에는 뭐가 포함된 거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야. 야, 그거 한다고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음이라는 건 내 마음에서 들리는 잡소리 포함입니다.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뭐 이런 잡소리들이요. 이거 다 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탈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몰입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몰입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몰입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변화를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믿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 야, 끝까지 간다고 되겠어. 온갖 두려움, 야, 나 못할 것 같아. 온갖 불안,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온갖 거짓말, 야, 그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짓말.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몰입 상태에 도달하여 무엇이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몰입 상태가 중요하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근데 자꾸만 공부하고 있는 몰입 상태에 이런 게 끼어들죠. 내 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 야, 이거 뭐 공부한다고 못해? 나도 빨리 때려치고 직장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나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걔 코인에서 돈 벌었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온갖 잡생각들과 불안과 부러움과 시샘과, 그러니까 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게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 클리너들은 자신의 몰입 상태가 정확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몰입했을 때 다른 생각을 안 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만 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트레이너가 옆에서 붙어서 해주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내가 왜
몰입을 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아, 제가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도 있네. 아, 이거는 내가 배워야 되겠어. 막 이런 재밌는 생각들을 했는데 뭐냐면 저는 스탑워치가 있어요. 스탑워치가. 그 스탑워치로 뭘 하느냐면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자주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거 만년필 잉크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막 잉크 넣어. 그리고 조금 앉아있다가 보면은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재봤더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30분에서 40분 정도 꼼짝 않고 몰입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애들도 힘든데 어른이 더 힘듭니다. 안 해봐서. 그래서 제가 스텝워치를 딱 켜놨어요. 40분 동안 절대 책상에서 움직이지 않게 해봤는데 좀 어려워. 내가 그동안 움직인 거예요. 15분 있다가 가서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는 동안 5분, 10분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2시간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면은 뭐 문자도 하고 뭐 또 들여다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책도 고르고 쓸데없는 데 시간 쓴 게 반이에요. 사실은 2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공부할 때 하는 시간 이때 안 해도 딴 때 해도 되는 걸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꿨죠. 커피 타오고 해야 될 걸 딱딱 갖다 놓고 스탠드 작은 불빛 하나 딱 켜놓고 나서 앉아서 스탑워치를 딱 눌러요. 자, 40분 동안 왜 그러잖아요. 애들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것처럼 50분 동안 절대 움직이지 마. 아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몰입하니까 50분이 길어요. 난 내가 몰입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몰입의 순도가 엄청 떨어졌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영어 공부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몰입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클리너들은 몰입하는 수준이 다르다. 그게 1시간이 다르다. 이건 좀 연습해보고 몰입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이 13개가 있는데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 요 멘탈 요거 중요하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긴다는 건 내가 시험 이런 걸 배치하는 거예요. 3월에 시험 봐, 6월에 시험 봐, 9월에 시험 봐. 얼마나 압박이 와요. 전날 잠도 안 오죠. 근데 이걸 즐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30대 이후에 무슨 압박을 느낀 적 있어요? 여러분 뭐 모의고사 봤어요? 중간고사 봤어? 기말고사 봤어? 수능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어른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른 된 이후에 모든 압박을 배치하지 않아. 올 1년간 나는 살을 뺄 거야 하는데 압박 하나도 없어. 무슨 대회를 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엄청 압박이 될 거 아니에요. 압박 따위는 설치하지 않아. 그 압박 설치해 놓은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사냐 힘들게. 야, 무슨 나이도 무슨 시험을 봐. 아니, 그 운동을 하려면 웨이트 트레이닝 그냥 하면 되지. 그 뭐 대회는, 피트니스 대회는 뭐하러 나가? 바보야, 너? 자기 성공에 용감하게 덤비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들은 압박을 설치를 하죠. 6월 달에 피트니스 대회에 나간다. 뭐 이런 걸 갖고 하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이걸 마치고 무슨 시험을 볼 거야. 여러분, 사람이 압박이 없으면 악착 같은 힘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루려면 악착 같은 힘을 써야 되는데 악착 같은 멘탈을 써야 되는데 그 악착 같은 멘탈이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악착 같은 힘을 쓸 수 있는 배치, 압박 상태가 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겨야 이게 다른 레벨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멘탈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멘탈은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오로지 나와만 경쟁한다. 아침에 딱 일어났어. 진짜 경쟁을 하는 사람은 자기랑 경쟁해요. 자, 내가 어제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3시간 엉덩이 붙여. 이렇게 자기와 경쟁한다고요. 제가 그때 법대를 다닌 후 그 옛날에 사법고시 있을 때 그 사법고시를 본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하루에 시간을 딱딱딱 정해놓고 공부와 한번 싸워본 거예요. 내가 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러면 3시간 동안 몰입하고. 이때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다른 애가 나 지금 80페이지까지 공부했는데 제가 110페이지 공부했어? 이거는 너무 유치해서 이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 일을 잘 해낼 사람은 나 자신이거든요. 내 주위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나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각자 수능에 있잖아요. 각자의 수능을 푸는 거잖아요. 그건 각자 목표가 다르고 각자 원하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걸 누구랑 경쟁을 해요? 제가 나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종목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내 꿈의 수준도 다르다면 이거는 누구와 경쟁해? 계속 나랑 경쟁하죠. 멘탈은 나랑 경쟁하는 거죠. 나와 경쟁하지 다른 그 무엇과도 경쟁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해봤지만 무엇인가 하나 이루려고 할 때 딴 사람 볼 틈이 없어요. 나랑 싸우느냐고. 왜냐? 내가 말을 제일 안 듣거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살 빼야 된다. 그런데 옆 사람이 누가 경쟁할 사람이 있어요? 걔가 살을 빼건 말건. 옆 사람은 지 알아서 잘해요. 내가 제일 말을 안 듣고 내가 제일 문제를 일으키지. 나에 몰입하느냐고 다른 사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들여다보느냐고. 그러니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 거죠. 멘탈을 어디에다 써? 다른 사람한테 시선을 뺏기고 부럽다. 쟨 저까지 했어. 이게 아니라 내 멘탈을 몰입해서 누구한테만 악착 같은 힘을 왜 아깝게 남한테 써요? 악착 같은 힘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고가인지 알아요? 악착 같은 힘이. 여러분 악착 같은 힘 10년에 한 번이나 쓰십니까? 안 써요. 우리가 악착같이 큰일이 안 닥치면 우리가 악착 같은 힘을 안 써. 근데 어쩌다 악착 같은 힘을 발견해서 이걸 쓸 거야. 그거 미쳤어요. 남한테 쓰기 아깝게? 어떻게 만난 악착 같은 힘인데 내 거에다 써야지. 고2, 고3 때 이 책을 읽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늘 이런 얘기, 야, 내가 지금처럼 공부했으면 하버드 갔어. 뭐 이런 얘기 꼭 잘하잖아요. 하세요. 하버드 가게. 누가 하버드 가래요? 하버드 갈 만큼 여러분의 100가지, 1000가지 목표를 이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힘이 뭐다? 악착 같은 힘. 근데 옛날에 한번 써봤거나 아예 안 써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한 그것을 악착 같은 힘을 발휘하셔서 여러분 멘탈로 여러분 스스로 싸우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올 한 해는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능을 뛰어넘는 악착 같은 멘탈의 힘, 멘탈리티. 여러분 새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악착 같은 여러분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영화하기, 살 빼기, 뭐가 됐건 왜 여러분이 이 책이 필요한지 써주세요. 나는 이번에 이 목표가 있어서 난 정말 이 책이 필요해요. 라고 댓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추첨해서 책 나눔 하겠습니다. 10분께 보내드릴게요.